부터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영화기자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압구정에서 보고 계시고요. 전국의 17개간 CGV에 계신 관객분들이 함께 영화가 끝나고 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과 함께 여기 계신 관객분들은 아마 직접 보시게 될 테고 17개간 계신 관객분들도 잘 보고 계시죠? 네. 곧 조정석 그리고 임수정 배우님 그리고 각지영 감독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참고로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 촬영 스케줄 때문에 이진욱 씨가 참석을 못 하시게 됐어요. 배우 본인이 가장 아쉬운 마음이 클 텐데 아마도 조정석 씨가 오늘 꿈으로 이 현장의 생생함을 오늘 밤에 이진욱 씨한테 전달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더욱더 즐거운 라이브 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배우분들, 감독님 혹시 지금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박수 주시면 조정석 배우님, 임수정 배우님 그리고 곽지영 감독님 등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데. 네, 감독님 다. 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부터 오랜만에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이 탈자 연출한 곽지영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밤 꽃놀이가 또 좋은 시간인데 시간이 탈자 꽃보다 시간이 탈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재밌는 얘기들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꽃놀이보다 꽃이 여기 계시니까 임수정 씨. 안녕하세요, 윤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또 영화에 대해서도 또 그 밖에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되게 설레고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기분이신지 또 오늘 첫 관객들도 만난 기분. 네,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석이에요, 여러분. 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17개간 관객분들한테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가 있나요, 카메라? 저쪽 카메라가 저 손 흔드시는 거. 예, 그러면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감독님? 저 감독님도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첫 관객이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 좋은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가장 지금 떨리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간 보면 영화 속에서 시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돌이키고 싶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싶은 한때가 있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린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들이 아주 장르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혹은 시간대를 또 바꿔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이탈자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흥미로운 기본 이 설정 그리고 스토리인데요. 꿈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간대 시대의 남자가 서로 일상을 또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긴장감, 쫀쫀함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이탈자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다시 보셨으니까 또 궁금함도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울리는 장면들도 기억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준비한 코너가 있어요. 바로 시간 이탈자를 완성한 결정적인 장면을 좀 보면서 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며 촬영 때의 기억도 아마 되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함 같은 거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이세요? 앞에 보이는 게 윤정의 죽음인데요. 시작부터 네 세게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고 죽어있는 장면은 예고편을 볼 때부터 굉장히 강렬한 그런 장면이기도 했었고, 사실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마 예상치 못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부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계신 누구도 사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모습을 보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아마 그것이 유일하게 허락된 대리 경험 같은 거, 유일하게 허락된 직업이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수영 씨가 그 사이에 뭐 불치병에 걸리거나 병을 앓고 있는 역할, 뭐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어쨌든 스크린에서 이제 편집되고 완성된 영화로 보았을 때, 그리고 촬영할 때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실제로 저 장면을 찍을 때요, 감독님께서 굉장히 공들이셨어요. 윤정의 죽음의 어떤 그 순간을, 그렇지만 정말 마치 진짜 꽃같이 한 송이 꽃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서 실제로 촬영도 조금 길게 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말 많이 울컥울컥하고 눈물도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제 정말 찰나적인 순간에 막 간절하게 뭔가 구원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 그 못 견디고 이렇게 풀썩 그냥 쓰러져 버리는 상황이었어서 정말 슬프더라고요. 막 지환도 막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윤정에게도 예기치 않았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감정이 들어서 저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원래 눈물은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네. 찍다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이 잘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두려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장소에서 살아있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윤정이 죽을 때 다른 영화하고 다르게 좀 더 아름답게 표현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쓰면서 수직부감으로 옷이 하얀 옷이 바닥에 더러운 화장실이지만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윤정의 죽음 이후에 사실 아주 평범한 행복을 바랬던 그 남자였을 텐데, 지원도 그냥 우리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일들을 그 이후로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아주 영웅적인 운명을 타고난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앞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점점점 좀 드라마틱한 상황들, 감정들에 빠져야 되는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겠구나, 어떻게 또 그걸 또 이어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맨 처음 봤을 때부터 지환이의 감정선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네. 누가 봐도 그 시퀀스별로 그 지환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 활자로 읽어도 너무나 전달이 잘 될 정도로,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됐거든요. 뭐 어떤 좀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픔도 겪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느껴지는 어떤 상실감도 느껴봤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지환이 감정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그 지환이의 그 감정선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해 주셨지만, 난 윤정이 더 좋아, 소은보다, 이렇게 가끔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의 그 지환과 윤정의 어떤 그런 감정 라인을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표현할 때는 다 공감이 갔던 그런 감정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듣던 것 같아요. 윤정이 좋아요, 소은이 좋아요? 잠깐 부연했는데 감독님 설명하실 게 있나 봐요. 사실 네. 이진욱한테는 나는 소은이 더 좋아. 세상에, 여기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할 때
서로 이진욱과 조정석이 거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꿈을 한 통해서 번도 서로 꿈을 통해서 서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서 조정석이 찍은 분량의 지환 분량을 이진욱이 오면은 건우한테 보여주고 이건 바로 네 꿈이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그러면서 배우들을 자극시키셨군요. 그렇죠. 자기 꿈도 이진욱한테는 조정석이 찍은 것을 또 꿈이야라고 보여주면은 사실 두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아주 영리한 방식의 두 연출을 사람이 윤시창을 놓고 굉장히 많이 질투했어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부끄럽게. 아이고, 정말 아이고.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게 도움이 좀 됐어요. 네, 진짜 보여주시고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행복을 가지는 사람 그 남자니까 더욱더 얼마나 그렇지만 그 안에 내가 있다. 네. 또 이 영화 속에 아주 정말 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강당 화재 사건인데요. 1983년 10월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지환이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남자가 강당 화재를 일으킬 거라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데, 예정대로 불이 난 강당에서 범인을 잡을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어쩌면 버리고 대신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 이 장면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나요? 특별한 다른 의미보다도 항상 안타까운 사건들이 주변에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환이 자기 윤정이 죽은 이후에 굉장히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미래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과거의 화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건우의 꿈을 통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성공을 하는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지만 또 환상적으로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꿈을 통해서 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강당 화재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날 범인을 만약에 잡았다면 조정석 씨, 지환과 소은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같은 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이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지환이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죠? 감독님 마이크를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영화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환이 개입을 하기 전과 개입을 한 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같은 결론이 일어나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또 과거가 바뀌지만, 지환이 개입을 하면서 윤정이 있는 곳으로 점점 범인을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것이 개입을 함으로써 해결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개입을 하면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강영철이 뛰어가려고 방향을 트는 장면도 잠깐 있었어요.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영화에 그려봤는데, 개입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만약에 여기서 범인을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아까 얘기한 거는, 범인을 잡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운명을 바꾸기가, 그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던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두 분이
미리 또 꿈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고. 네. 다음 사진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네. 지안과 건우가 사실 거의 만나지 않는데 이 영화 속에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남자가 대면하게 되는 괴종식의 뒤에 숨겨둔 어떤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 같은 걸 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시계를 통해서 반지가 전달되는 장면은 정말 이후에 이제 결론을 다 알고 났을 때 봤을 때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나 어떤 마음을 담은 장면이었나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수정 씨는 이 장면 사실 이 남자 배우들이 각각들과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장면 사실 본인은 부재한 장면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서 극장에서 시사에서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두 장면을 사실 가장 기대도 했었고 또 제가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촬영장에서는 물론 미리 보지를 못했죠. 근데 완성된 이 씬을 보고 진짜 좋았어요. 네, 그냥 이미 강당에 이렇게 두 분이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냥 가슴이 막 일렁일렁 울컥울컥. 사실입니다. 네. 영화 처음 딱 보자마자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저희 영화에서 막 이렇게 치닫는 이제 지환의 액션 장면을 끝으로 이제 지환이 마지막 얘기 같은 걸 하면서 그냥 말칵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씬이었었어요. 저에게는. 네. 제가 비하인드를 잠깐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지환이 반지를 이렇게 잡고선 눈을 감잖아요. 감는 장면을 찍는데 제가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 조정석 배우가 그걸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뜨는 걸 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진욱을 찍을 때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진욱이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서 한 거예요. 서로가 연관된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이 반지를 손에 넣고 느끼는 장면을 찍었던 게 굉장히 진짜 보석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배우들끼리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한다고 하면 왠지 좀 어떻게 찍었는지 서로 연락도 하고 왠지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일부러 이진욱 씨하고 대면하거나 서로 영화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감독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예, 그랬던 것보단 어차피 현장에 왔을 때 감독님이 저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니까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예, 진짜로 그 찍은 걸 감독님 보여주실 때 그 느낌도 되게 달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환으로서 어떤 느낌을 전해줘야지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생기고 이 장면 찍을 때 저 기억나는 게 저 지환의 눈에는 이제 건우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건우는 저를 보는 건데 그 장면 찍을 때 뭔가 저쪽에 있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지환이가 그걸 보고 근데 저는 이제 진욱 씨가 보이잖아요. 촬영할 때. 근데 정말 이상했어 느낌이. 왜냐면은 내 공간에 진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우가.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이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거 촬영할 때. 반지 액션은 어떻게 그 촬영 전에 준비를 조금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반지를 지환이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윤정이에 대한 그 마음을 아직도 깊이 아주 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반지가 떨어지고 그걸 다시 줍고 하는데 그때 그냥 윤정이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짚고 그리고 내가 이제 잠시 너를 놓아줄게 뭐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아이고 손이 납치당했던
관객들을 굉장히 또 놀라게 만들었던 2015년에 또 소은의 납치 사건인데요. 사실 사실 이때부터 반전의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드러나면서 영화의 장르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도 받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 정말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몸고생을 많이 한 영화지 않았을까, 윤수정 씨. 네, 이때가 진짜 또 하필 되게 저희가 그 날씨 좋은 봄과 가을과를 지나서 봄 초까지도 이렇게 촬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때가 딱 그 11월 중순이었고요. 강원도 정말 산속이었어서 가지고 거의 한겨울 느낌이셨네요. 네, 정말 추웠어요. 근데 이제 추운 데다가 이제 또 저희 영화에서 비라는 그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막 비를 이제 뿌리는데 살수차를 막 뿌리는데 얘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얼어가지고 내리는 중이에요? 예, 네. 내리지를 못하고 눈이 되는군요. 예, 아예 내리지를 못하고 막 네. 바닥은 바로 얼고 이래서 촬영 전체가 많이 중단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더구나 보셨으면 알겠지만 또 이제 저는 또 맨발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장면이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고생스러운 장면이긴 했는데 뭐 저희 영화에서 저뿐만 아니라 조정석 배우, 이진욱 배우 모두 다 이제 또 어마어마한 액션 장면이 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진욱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꿋꿋하게 저 딴에는 촬영 분위기 좋으라고 꿋꿋하게 웃으면서 막 촬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꿋꿋하게 있으니까 추운 척을 못 하겠다고 옆에서 그래서 오히려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진욱 씨는 진욱 씨도 굉장히 고생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셨네요. 예. 여러모로 이중고를 예. 겪으셨네요. 오상 감독님에게 비둘기가 있듯이 곽재훈 감독님에겐 비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데 정말 그 옛날 비 오는 날에 수출한 제목부터 비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어제 또 같이 또 상영을 했다고 하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 영화랑 많은 부분이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비 오던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으로 기억나기도 해요. 감독님에게 비란? 마당을 쓰는 것. 마당을 쓰는 것? 지금 정말 조정석 씨가 이 통역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네. 그리고 이 촬영 기간 동안 굉장히 단련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럼요. 촬영하면서 제가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니까 네. 굉장히 잘 통하죠. 저는 조정석 씨가 만나면 촬영장에서 만나면 왜 웬일이야? 무슨 일로 왔어? 저 영화 때문에. 그래? 예, 우리도 감독님 영화 웬일이세요? 찍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농담을 많이 했고. 오늘도 보시자마자 서로 상황극을 막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임수정 씨까지 함께. 비 얘기를 할게요. 비는 제가 데뷔작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쩌다 보니까 비를 사용해 왔는데 비는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하나의 대기, 에테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서로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 에테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없는 밀도가 약한 공기 속에서 서로 어떤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할 때와 비 속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가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어쩌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후반부에. 사실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설정으로 좀 내렸는데 나름대로는 그게 또 비 얘기를 많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 건우의 스토리, 지환의 스토리,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는 꿈이 끝났을 때는 비로 또 비가 연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하나 매개체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정 씨가 그렇게 엄 바닥에서 맨발로 뛰어다닌 순간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영화 감독은 사실 좋은 장면을 찍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배우가 힘들어도 그래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산속을 뛰어다녀야 되는데 바지를 입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치마를 또 굉장히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고 비가 스며드는 어떤 그런 옷들을 입어야 되고 또 맨발 벗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만큼 또 소원은 애처롭게 느껴지고 또 그 소원을 다시 구하려는 어떤 큰 하나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생들이. 네. 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장면이 될 텐데요. 시간 이탈자를 또 조정석 씨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우가 이제 소원이 뭐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제 지한과 윤정이 또 환생을 했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은 1983년의 커플과 2015년의 커플 두 커플이 다 키스씬을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영화에 나온 거는 현재 건우와 소은의 키스씬 나는데요. 감독님 안 쓰실 거면 안 찍으시면 되지 왜 찍어놓고 안 쓰셨던 건가요? 제가 사실 고백을 하면은 얼마 전에 이게 우리 조정석 씨가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키스씬을 급하게 찍었다, 햇빛 때문에 급하게 찍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걸려 있었어요. 그 편집은 다 했는데. 그래서 잘랐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조정석 씨한테 미안할 거 없습니다. 키스하고 서로 급하게 찍었지만. 네. 키스는 했으니까. 근데 전반부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까지가 둘이 키스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적인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자세히 보여주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때까지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앞부분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건우한테 몰아준 사실 뽀뽀와 키스의 차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납득이 가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찍어놓고 키스씬 편집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아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전 네. 진짜 없어요 사실. 네, 키스를 했으니까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감독님이 그렇게 편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며칠 동안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기자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감독님이 분명히 그 과거의 지완과 윤정은 뭔가 따뜻한 감정과 그런 추억 그런 거로 잘 예쁘게 더 그리고 그 건우와 그 소은이에게 몰아주자 어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 얘기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윤정을 더 좋아해서 윤정이 키스하는 모습을 못 봐서 보기 싫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남자 셋이 찍은 네. 농담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고 조정석 씨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이 영화 속에서 결국은 또 뭐 시간을 바꿔서 시간을 이탈해서 또 뭐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이야기인데 흔히 요즘 현대에서는 그건 거의 꿈과도 같은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가능하지 않고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수정 씨 같은 경우는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수혜자가 된 그런 여인을 연기를 하셨는데 임수정 씨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뭐 혹은 영원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상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근데 이제 저도 이 시간의 타짜를 통해서 좋은 캐릭터를 맡음으로써도 이렇게 영원한 사랑, 뭐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이 소재는 사실 좀 그냥 인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좀 가까이서 두고 볼 수 있는 여러 곳에서 많이 이렇게 응용되고 활용되는 소재인데요. 그렇죠. 뭐 소설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사실 뭐 헐리우드 유명한 뱀파이어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고 영원한 사랑 같은 경우 소녀적인 감성일 수 있고
또 여자라면 약간 꿈꾸는 그런 로망에 가까운 사랑이긴 한데요. 이게 되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로맨틱해요. 그냥 이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 속에서도 저도 참 그렇게 느꼈는데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어요? 조정근 씨 믿으세요? 영원한 사랑? 중요하죠. 사실 결혼한 친구들이나 주위 또 형님, 뭐 선배님들 그렇게 소위 말 그러잖아요. 결혼은 좀 늦게 갈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결혼하면 알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낭만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적어도 그런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그런 판타지는 갖고 살자.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멋있다, 멋있어요. 이거 멋있어. 두 분 다시 또 상황극에 들어가시고 각장 감독님이 아마도 이 영원한 사랑을 계속 영화를 통해서 각각 다른 영화를 통해서 계속 또 얘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 얼마까지 존재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있다가 사라질 때 가장 소중하고 인간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우리 은정과 소은은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사랑하지만 그거는 영화 속에서 있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한 번의 사랑 진짜 멋지게 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인지한다는 것도 인간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하나를 멋지게 한다면 인생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다시 태어나지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처음 보시면 이 영화 속의 사건, 스토리들의 궁금함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그 재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 숨겨져 있던 이 사랑의 러브 스토리의 라인을 오히려 더 쫓아가면서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오신 관객분들도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이 그리고 감독님이 직접 영화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을 듣고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 맞히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배우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릴게요. 임수정 씨의 질문은 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임수정 씨 질문은 배우분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퀴즈가 네. 저희들이 준비한 그 퀴즈요? 네. 아,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네, 보고 보여주세요. 아까 골라오시긴 했었는데, 네. 여기 네네. 수정 씨랑.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걸 넘겨주셔가지고. 네. 예. 자,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예. 저는 객관식 질문입니다. 다음 중 시간이탈자에서 주인공들이 먹지 않은 음식은 1번 짜장면, 2번 삼겹살, 3번 커피, 4번 김밥. 네, 선택을 해주시죠. 제가 또 선택을 네. 할 수 있나요? 제일 먼저 불러주셨어요. 네. 네, 일어나셔서 다 정답이라고 정답을 얘기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오셔서. 네, 제가 선물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아니,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한꺼번에 그러면- 할까요? 그러면 조정석 씨가 다음 질문을. 네. 네. 저는 주관식으로 낼게요. 시간 이탈자의 지화는 윤정에게 나도 사실 옛날 이게 되는 게 꿈이었는데 라고 말해요. 제가 이거 보느라 못 봤어요. 질문하고 좀
예. 여기 내가 이쪽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네. 네, 맞습니다. 네, 형사, 경찰. 형사 예 네, 그래요 맞네요. 그래요, 맞네요. 예 네. 맞아요. 감독님 질문. 감독님 질문. 감독님 질문. 네. 수정 씨가 거기 어딘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저 죽을 뻔했네요. 저도 주관식입니다. 시간이 탈자에서 첫눈이 내리는데 첫눈이 내리는 달은 몇 달일까요? 첫눈 내리는 달. 네. 네. 날짜까지. 날짜까지 맞추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물을 드리시나요? 네. 네, 무대 위로 지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되게 잘 맞추시네요. 네. 네. 이 선물의 정체는요, 좋은 꿈을 꿔야지 누군가하고 기억이 또 맞닿아지기 때문에 목베개입니다. 편안하게 시간 이탈자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또 목베개 선택을 네, 네. 본인이 맞추신 네 정답에 네, 축하드립니다. 여행용 뭐 쿠션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네, 생각지도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날짜까지. 굉장히 네. 아주 기억력 좋게 보셔가지고 보통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한 10차 정도 찍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지만 오늘 날짜를 말씀하시면 예, 날짜까지 맞추시게 됐다니 네, 훌륭하십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뭐 저희 라이브 토크니만큼 아마 제 질문보다 감독님도 배우분들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셨고 무엇을 또 궁금히 여기시는지가 가장 또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질문하신 분들에게 시간이 탈자 이미 네 경품 영화 경품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정석 씨가 네 여기 제일 먼저 예. 우시지 마시고 네. 질문을 해주세요. 저 우선은 선물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조정석 배우님이랑 악수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그거 질문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윤정의 그 숫자를 세는 손가락처럼 배우님이 혹시 다음 생에 다시 환생을 하신다면 배우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그니처가 있을지 또 그 배우님께서 지금 이번 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혹시 환생을 하신다면 또 같이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다음 생에 찾으려고. 네.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네. 글쎄요 정말 시그니처 이 얼굴 안 태어나셔도 하얀 괜찮으세요? 피부는 똑같이 생긴 하얀 피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누가 봐도 조정석이었군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래요. 발목과 광대 가시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예. 예, 발목 한번 확인하고 광대 확인해서 조정석이구나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저는 특별한 어떤 시간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고요. 누가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지. 외향적인 특징을 제외하고 네. 자신이 어떤 지금 행동.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만약에 다음 생에 하나만 지니고 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일단 본인 생각에도 웃기시는. 예예예. 근데 아주 작지만 작은 게 아니고 적지만 네. 조금 있는 어떤 유머 감각. 네. 네. 얘기했잖아요. 적지만이라고. 여러분 적지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뭐 그런 거. 글씨를 적지 말라는.
이번에 바로 이해하셨네요. 아, 글씨를 적지 마. 뭐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네. 통역해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해하셨네요. 아니 사실 이 영화의 그 초반에 어떤 영화의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을 또 쥐락 펴락하는 부분도 조정석 씨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유머 감각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에 또. 네. 적지만.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잘 배워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수정 씨가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제가요. 네. 네, 저기 뒤에서 외치시는 분. 네, 한번. 아, 지금 뭐 악수. 악수는 끝나고 지금. 제가 좀 이따 네. 그럼 해드릴게요. 악수를 둔 거야. 죄송합니다. 좀 그만할게요. 악수를 두셨네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악수를 했어요. 감독님 악수를 약간 두셨어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임세정 배우 되게 팬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1인 2역 연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 여성을 연기를 하셨죠. 저는 두 1인 2역을 배우가 맡을 수 있다라는 그 기회가 사실은 뭐 흔한 기회는 아니어서 정말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다 양쪽 다 너무 행복했고 뭐 배우분들도 너무 좋았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83년도가 저희도 아기 때였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정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던 것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게 다 감독님께서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됐는데 실제로 예전에 막 화학 교사로 나오니까 화학실에서 선생님이 커피 비커에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최초의 핸드드립 커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핸드드립 커피가 일찍 나올 수도 있었구나라는 약간 저희끼리 막 웃으면서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때 옷도 입어보고 또 이제 밑술 세트도 이미 시대적으로 많이 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해서 그때 83년도 때 되게 재밌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설레하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감사해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뭔가 지킬 앤 하이드 이렇게 색깔이 완전 다른 역할이라면 사실 배우가 연기하기 차라리 쉽거든요. 네. 근데 저는 수정 씨 저희 영화에서 좀 놀랐던 거는 감독님 디렉션도 그랬지만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하면서 뭔가 아주 미묘한 그 느낌. 근데 그거를 구현해내시는 거 보고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요구하는 사람이야 같은 듯 다르게라고 하지만 그걸 네. 정말 자기가 구현해내야 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어쩌면 같은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냥 다른 여자일 수 있는데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지점과 미묘하게 또 같은 지점들도 만들어내야 됐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뭐 이제 숫자 세는 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씨 혹시 또 이렇게 숨겨놓은 어떤 두 사람만의 공통점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공통점을 뭐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다른 듯 같은 듯한 인물로 이제 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많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덕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긴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미세하게 다른 점을 두고자 했던 점은 그래도 과거 윤정일 때는 조금 더 저의 어떤 극도화된 극도의 여성성과 귀여움? 예, 뭐 약간 사랑스러운, 약간 새초롬한 뭐 그런 웨딩드레스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막 현장에서 하면서 뭐 만들어지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표현도 그리고 이제 좀 더 약간 소녀스러운, 그 여성스러운 좀 극도로 보는 극대화된 캐릭터였던 것 같고 윤정이. 소은 같은 경우는 좀 더 활기차고 솔직하고 요즘 우리 이제 모습들 같은 그런 모습을 했던 것 같아요. 80년대 여성상. 네. 제가 또 최근에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으면 하는 게 윤정이
왜 그래라는 죽기 전에 지환이 찾아와서 과학실에서 끌어안을 때 왜 그래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다시 살아났을 때, 소원으로 살아났을 때도 똑같이 왜 그래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환을 잡을 때도 처음에 나타날 때 팔짱을 끼고 나타나고, 또 나중에 건우를 나타날 때 팔짱을 끼고 나타나고, 이런 그 공통적인 것으로서 다시 죽기 전의 모습과 다시 돌아왔을 때 모습에 어떤 공통점을 주려고 했었고, 저는 나중에 건우를 바라보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눈 깜빡이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바라보는 때하고 제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엔 감독님이 선택을 해주시면. 네. 되게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남자분 넘기는 허락 한번 거예요. 해볼게요. 아, 네, 남자분.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임수정 씨 엄청 팬인데 여쭤보고 싶은 게 나한테 죄송합니다. 네, 그럼요. 일인- 다 팬들은 공평한 거죠. 네. 1인 2역을 제 맡으셨는데 1인 2역을 하시면서 어느 쪽그두 윤정과 소은 중에서? 네. 캐릭터 연기하면서 이쪽 캐릭터는 어떤 점이 어려웠고 이쪽 캐릭터는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임수정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캐릭터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지, 그리고 이제 임수정 씨랑 좀 더 어느 캐릭터가 더 닮았는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 어쨌든 네, 질문 감사하고요. 그 약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네, 아까도 네. 좀 답변을 해서 좀 제가 좀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연기할 때 제가 연기하는 접근 방법이 사실 좀 캐릭터를 만들어야 할 때 제 안에서부터 찾아요. 이제 배우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일부가 항상 녹아져 있고 거기에서 확장시키기도 하고 약간의 변형을 시키기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다 조금씩 닮아 있어요. 마치 그 총괄하다 다 합쳐놓으면 제가 다중인격인 것처럼 모든 캐릭터가 저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윤정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잊었던 것 같은 저의 소녀적인 모습, 소녀성, 그리고 약간 좀 여성스러운 것들, 이 캐릭터를 맡고 난 다음에 제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뒤로 얘기를 하면서 여성성을 좀 찾아진 것 같고, 또 이제 소은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이렇게 감정이 솔직한 부분은 또 저랑 또 닮았어요. 예를 들면 뭐 약간 이제 건우가 뭐 밥 같이 먹어요 이렇게 먼저 마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윤정 같은 경우 예전에 이렇게 좀 튕겼다면, 요즘 2015년도 소은은 좀 적극적으로 나도 뭐 밥 잘 먹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듯이, 그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또 제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을 한 분 받아볼까요?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뒤에 남자분 한번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연출 촬영하실 때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연출하신 부분들이 있었는지. 가장 신경 써서 연출하신 네네. 부분을.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제 촬영하기 전에 갖고 온 이제 작업하실 때 그때랑 이제 촬영한 후에 이제 그게 이제 뭐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신경을 많이 썼다 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제는 뭔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장면들에 숨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이 다행 메시지처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신경을 많이 쓴 장면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일 처음에 오프닝 씬으로 보신각의 제야의 종소리 찍을 때
굉장히 정교한 촬영을 한 건데 그냥 다 CG로 합성을 한 겁니다. 배우들이 실제로 종각에서 10만 명이 모이는데 찍은 것이 아니라 따로 찍어서 합성을 한 건데 따로 합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컴퓨터로 프리비주얼도 만들어서 렌즈와 또 카메라 각도, 카메라 움직임 같은 다 미리 정해서 보신각에서 그 행사를 치르고 있는 그 시간 내에 다 찍고 그 다음에 연기자들이 와서 일부 엑스트라들과 블루스크린 앞에서 찍어서 합성을 한 건데 좀 티가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회의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오늘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고 또 17개관에서 이 영화를 또 보신 분들에게는 이제 감독님이 그 숨겨놓았던 어떤 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이미 또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그 범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고요. 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영화를 제가 어떻게 이 범인으로 접근하는가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좀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조정석 씨. 네. 정말 미안해요. 저기 네. 여기 앞에 분이 계속 아까부터 저를 그죠? 예. 스트라이프 네. 네, 맞대요. 입으시고. 네. 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 시간 이탈자라는 내용 안에서 극 중에서 이제 임수정 씨랑 조정석 씨 배우가 같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큰 틀 안은 승범이 이제 현주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게 가장 큰 틀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생성된 게 이 지금의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시간 이탈자 영화가 흥한다면 승범이 현주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30년 동안 노력해온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혹시 제작하실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이제 그때 미래 승범이 과거의 승범에게 총 겨눌 때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과거에 그 조정석 씨는 그러니까 백지환 씨는 죽일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그때 연출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선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사랑에 관한 축이 첫 번째는 지환과 윤정의 사랑 또 그다음에 소은과 건우의 사랑인데 다시 승범과 또 현주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영화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주와 승범의 사랑이 로맨스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큰 로맨스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으로 전화가 오는 것도 시간을 바꿔서 만약에 과거에 지환 선생이 범인을 잡았다든가 이런 시간이 바뀐다면은 미래가 바뀌어서 자기 아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또 녹음을 듣고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랑인데 진짜 잘 봐주셨고 외전으로 하나 만든다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더라? 네, 승범을 죽이지 않고. 맞아요. 네. 그 베개로 눌러 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죽이지 않았는지 이건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아니까 베개를 잡아서 베개를 내주려고 했던 재밌네요. 제가 연기했지만 이러고 가지고서 숙면 취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농담
농담도 했었어요. 네, 촬영하면서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환이 자기 제자를 죽이겠습니까? 대신 제자가 가지 말라는 자기가 죽음을 알면서도 찾아가게 되죠. 그 결정에 있어서 진짜 여러 결정들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질문을 하셨지만 그걸 연기할 때 뭐 마음 같은 것들 사실 되게 흔들렸죠. 네, 그 장면 찍을 때 그런 너무 충격이니까 네, 지원이한테는. 근데 그런 고뇌와 갈등 끝에 희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 멋진 네, 그거 멋진 찍을 때도 군산에서 찍었는데 네. 비 막 내리고 촬영 준비하는 동안 다른 때는 그래도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벽에 기대가지고 그대로 지환의 모습처럼 그때는 정말 거의 그 지환의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때보다 굉장히 어두운 느낌으로 돼 있었어요. 촬영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고 그 갈등을 표현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지환이로서의 어떤 그 감정, 그걸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있는 유머 감각도 다 누르시고 그 순간만큼은 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보셨으면 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겠지만 저희에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오늘 라이브 톡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17개관에서 함께 보고 계신 스타 라이브 톡을 함께하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네. 시간이탈자를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는 진짜 제가 스릴러를 처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성을 들였고 이 많은 배우들의 정성 그리고 또 좋은 스태프들의 또 이 여러 좋은 아이디어와 정성이 들어갔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진짜 대충 봐서는 안 되는 영화라고 저는 자부를 좀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3번째 데뷔하는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거는 제 필모그래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남았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좋은 장점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수정 씨? 네, 저희 영화 시간이 탈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CGV 스타 라이브 톡은 또 저도 처음인데요. 이렇게 오늘도 정말 꽉 가득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많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직접 다 감사해요. 네, 직접 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간이 타자 곧 정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개봉이어서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메우시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저희 영화 조정숙 씨가 대표해서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죠. 네네. 네. 저희 영화 13일 13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내일 모레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모레요. 네, 내일 모레 또 극장가를 찾아주셔서. 네. 네, 말씀해주세요. 진짜 바로 통역해드릴게요. 모레니? 모레니 이렇게 하셨군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세요. 혹시나 죽으실 때 천장 보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감독님 또 유머 아주 매력이. 뒤늦게 생각나요. 네. 그죠? 네. 그럼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요. 네, 내일 모레 개봉이니까요. 여러분 또 극장가를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시고 좋은 리뷰로
많은 분들께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극장가에 굉장히 사실은 센 영화들, 어떻게 보면 강한 영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장르적으로 이렇게 어쩌면 이 영화도 스릴러의 외피를 입은 멜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멜로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랑이 많이 받게 된다면 또 여배우들도 더 많은 작품에서 또 좋은 연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고 퇴장을 할까요?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